안녕하세요. 정사슴입니다. 악성 뇌종양의 표준 치료는 수술, 방사선, 항암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방사선 치료라고 하니까 방사선만 딱 쬐는 걸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그게 아니고 방사선 치료 때는 보통 항암약을 같이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게 돼요. 교모세포종은 테모달이라는 경구 항암약을 먹는데요. 저도 이 테모달을 병행하면서 방사선 치료 30회를 끝마쳤습니다. 이 30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테모달만 먹는 항암 사이클이 시작이 돼요. 이게 표준적인 치료 과정인데요. 저는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정석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방사선부터 항암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병행했던 테모달 용량은 120mg이었어요. 100mg짜리 캡슐 하나, 20mg짜리 캡슐 하나, 이렇게 120mg을 방사선 치료받기 1시간 전에 공복으로 복용을 해주고, 치료받고 나서 대략 1시간 정도까지는 이 테모달이 몸에 효과적으로 흡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를 계속 유지해줘야 돼요. 머리는 방사선 13회차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15회차부터는 치료받고 집에 가는 길에 속이 엄청 울렁거리고 막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을 심하게 받았었어요. 이 울렁거림이 심한 허기짐이랑 조금 느낌이 비슷해서 처음에는 내가 배고픈 건가? 해서 빵 같은 거 먹고 하다가 다 토해내고 그랬었어요. 이 울렁거림은 방사선 치료 때문이 아니라 항암약인 테모달 부작용인데요. 이렇게 울렁거림, 오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구토 억제제를 처방을 같이 해줘요. 초반에는 울렁거림도 없고 하길래 괜찮아서 안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토 한 번 하고 나서는 열심히 챙겨 먹었었거든요. 먹으니까 토는 안 하는데 속 울렁거림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치료 받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까지는 속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방사선 20회차 때부터는 부작용이 좀 세게 왔어요. 백혈구 수치랑 혈소판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응급실 빌려가서 혈소판 수혈도 여러 번 받았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테모달을 병행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혈소판의 정상 수치 범위가 10만에서 15만인데 저는 8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8천이면 내가 어디 부딪히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 외부에 물리적인 충격이 없더라도 나 혼자 뇌출혈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상태라서 방사선 치료 한 21회차? 22회차부터는 테모달 복용을 중단했어요. 테모달 없이 방사선 치료만 받았었는데요. 이 방사선 30회가 끝나고 나면 한 달 정도 지나서 바로 항암 치료 사이클로 들어가요. 방사선 치료 때 먹었던 그 테모달이란 약으로 항암을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방사선 때 복용했던 용량보다 2~3배 정도 늘리거든요. 방사선 때 120mg을 복용했었으니까 항암 때는 적어도 250mg, 300mg 정도는 복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테모달 부작용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늘리지 못하고 그대로 120mg로 모든 사이클을 마쳤어요. 테모달은 28일 주기로 보통 6사이클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6달이면 항암이 끝나는 거예요.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 중에 뭐가 더 힘드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방사선이 훨씬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암은 제가 용량을 적게 해서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사선 치료는 일단 한 달 내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 힘들고 또 머리가 빠진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치료 중반부터는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하는 것 때문에 뭐 먹는 게 좀 많이 힘들었고요. 또 20회차 정도 되니까 테모달 부작용 때문에 온몸의 혈관이 다 쉽게 터져가지고 응급실 다니면서 수혈 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때는 중후반부 넘어가면 확실히 기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항암 치료 때 힘들지 않았던 건 또 아니에요. 항암 치료는 28일 주기로 5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5일,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걸 6번 돌아야 항암 치료가 끝나게 되는 건데요. 테모달 먹는 하루 이틀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한 3일째부터 이 알약의 그 냄새가 너무 역하게 느껴지고, 사실 테모달이 막 냄새가 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캡슐 약이니까. 근데 드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테모달만의 그 냄새가 있어요. 딱 병원 냄새야. 근데 이게 몇 번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해지고 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먹기 전부터 그 냄새만 맡아도 속이 막 울렁거리는 거예요. 약간 파블로프의 개처럼 학습이 된 거지. 저는 그 냄새만 맡아도 속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먹고 나서 기분도 좀 별로고, 이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운도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방사선 때보다 기력 떨어지는 거는 확실히 좀 괜찮은 수준이긴 해요. 이렇게 한 사이클에 5일 동안 약을 먹는 게 끝나게 되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해방감을 느껴요.
다음 사이클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래도 이때는 구토 체질을 진짜 잘 챙겨 먹어줘서 속이 울렁거리는 정도였지 토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사선이나 항암이나 좀 공통적으로 속이 좀 안 좋아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아시죠? 그 울렁거림이 사람 진짜 미치게 하잖아요. 토하기 전에 그 느낌. 차라리 토하는 게 낫지. 근데 토를 하면 안 되거든요. 태모달이 몸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토를 하면 이게 그대로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구토 억제제를 먹어주는 거예요. 약 다 뱉어내지 말라고. 근데 이걸 먹어주면 토는 안 하는데 속이 계속 불편해. 계속 울렁거리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저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방사선이든 항암이든 한 치료받고 3, 4시간 정도까지는 뭘 먹는 게 좀 괴롭더라고요. 밥 먹을 힘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데 암 환자는 영양, 체력 이런 거 진짜 잘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기는 먹어야 돼. 약을 먹는 게 있으니까 몸무게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식을 막 억지로 먹다가 도저히 안 넘어가는 거예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 다리를 잠깐 옮겼어요. 그때 제가 밥을 한참 못 먹을 때 엄마가 밥 대신 먹으라고 사오신 게 이거 뉴케어예요. 저도 투병하면서 이거를 처음 알았는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 암 환자를 타겟으로 해서 나온 환자식이에요. 환자식. 말 그대로 환자가 먹는 식, 밥인 거지. 환자한테 필요한 영양분만 쏙쏙 골라가지고 담아서 끼니 대신에 먹어도 되고 영양 보충용으로 하나씩 이렇게 먹어도 되는 식사 대용 제품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영양 상담할 때 이거를 추천해주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뭘 씹어 먹을 필요가 없는 음료 형태의 식사 대용 음료수? 약간 묵직한 음료수? 미숫가루 같은 그런 건데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암 환자의 40에서 80%가 영양불량이래요. 저는 솔직히 제가 암 환자가 아니었으면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암 환자일수록 더 신경 써서 잘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했을 텐데 막상 돼보니까 너무 이해가 돼. 일단 속도 안 좋고 먹기도 싫고 당연히 입맛도 없어요. 토할 것 같은데 무슨 밥이야. 그렇게 계속 안 먹거나 대충 때우고 하다가 영양불량이 오는 거죠. 일단 체력이 안 되니까 치료 효과를 맥시멈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태모달 영양 다 못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그건 체력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런 부작용 말고 진짜 내 체력이 안 받쳐줘서 치료를 잘 못 받으면 그건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을 섭취해서 체력으로 받쳐줘야 돼요. 저도 방사선이랑 항암 치료할 때는 저는 보통 오전에 치료를 받았거든요. 저녁보다는 할 수 있으면 오전에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방사선을 오전 시간에 잡아서. 마음대로 잡기도 힘들긴 하지만 치료를 받고 나면 한 3, 4시간까지는 밥 먹을 생각도 안 나. 근데 요즘 약을 먹어야 되니까 먹긴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아침은 항상 뉴케어였어요. 치료 기간이 한 7, 8개월 되는데 그동안 매일매일 적어도 하나씩 먹었으니까 진짜 100박스 넘게 먹었을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어. 이거는 오메가인데 사실 제가 치료하면서 먹었던 거는 요거 구수한 맛이에요. 왜냐면 난 뉴케어에서 이 구수한 맛만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업체에서 이 오메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걸 먹어본 거야. 그런데 나 진짜 구수한 맛보다 이게 더 맛있어. 물론 이것도 이걸 몰랐을 땐 맛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거 먹고 나서 이거 먹으니까 약간 밍밍한 것 같은? 구수한 맛은 좀 가벼운 미숫가루 같은 맛이라면 오메가는 좀 더 달달하고 진한 느낌의 좀 무거운 맛이에요. 색깔은 또 막 그렇게 짙진 않다? 저는 맛만 먹었을 때는 커피 우유 색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짜 미숫가루 색깔 정도?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 이것도 궁금하니까 한번 보자. 색깔 똑같은데? 오히려 구수한 맛 색깔이 좀 더 진하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메가가 훨씬 맛있어요. 전 뭐든 취향이 좀 확실한 걸 좋아해요. 진한 거. 맛도 맛인데 저는 더 좋았던 게 들어있는 성분들이 너무 좋아요. 단백질 함량만 10g이고 아르지닌,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투병할 때 꼭 필요한 영양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로 따로 챙겨 먹기도 했었는데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추적 관찰하고 있는 지금도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계속 뉴케어를 먹고 있는데 저는 밥을 못 챙겨 먹을 때 먹기도 하지만 맛있어서 근데 맛이 진짜 내 취향이야. 그냥 간식으로도 하나씩 이렇게 먹거든요. 이게 한 팩에 100칼로리예요. 열량이 세잖아요. 환자식이니까 사실 구사만 먹을 때는 그렇게 자주 먹지는 않았거든요. 밥 못 먹을 때만 먹었는데 이 오메가를 먹고 나서부터는 그냥 입 심심할 때 음료수로 먹다가 요즘에 살이 쪘어요. 안 재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눈바디로 봤을 때 한 2, 3kg 찐 것 같아. 허리가 접혀. 뉴케어를 끼니로 먹을 때는
한 번에 두세 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씩 자주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하나만 먹어도 진짜 배가 많이 불러요. 그리고 포만감이 진짜 오래가. 그냥 일반 미숫가루보다 훨씬 오래가는 것 같아요. 메스꺼움이 심했을 때는 그냥 미지근하게 먹는 것보단 완전 차갑게 해가지고 먹는 걸 좋아했어요. 그냥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것도 부족할 때는 얼음컵에다가 부어가지고 먹은 적도 있어요. 속 안 좋을 때는 미지근한 것보다는 차가운 게 저는 좀 더 잘 넘어가더라고요. 엄마가 차가운 거 먹는 거 몸에 안 좋다고 되게 말렸는데 뭐 어떡해. 굽는 거보단 낫잖아. 지금은 운동 가기 전에 진짜 많이 먹고 있어요. 성분이 딱 헬스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성분이잖아. 단백질, 아르지닌, 오메가3. 아, 그리고 이거는 제 꿀팁인데요. 이거 얼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냉동실에서 꺼내서 바로 먹지 말고 살짝 녹인 다음에 먹으면 진짜 우유 빙수 같아요. 교모슬포종 투병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뇌종양이 걸리고 심지어 또 4등급인 교모슬포종이 걸리는 것도 놀라운데 뇌종양 진단이 또 병원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두 개의 대학병원이 모여가지고 저 때문에 회의까지 했거든요. 결국에는 진단명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더 안 좋게 바뀌었고요. 진단명이 확정이 안 되니까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방사선 항암 치료가 2달 정도 밀리게 됐고요. 겨우 방사선 치료에 들어갔는데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 태모달 부작용까지 생기고 그래서 태모달 병행 치료를 포기해야 했고 항암 때는 용량도 못 올리고 저용량으로 항암 치료를 맞춰야 했어요. 진짜 치료 과정 내내 그 작은 확률을 다 골라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1년 생존도 어렵다는 교모세포종으로 지금 3년째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작은 확률에 뭔가가 있지 않나 로또를 사야 할까봐요. 그때는 최대치의 치료를 받지 못해서 재발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댓글로 너무 속상해하셨던 분들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